엄마, 이 통장은 절대 쓰면 안 돼. 약속해? 딸이 단호한 음성으로 말하며 통장을 제 손에서 빼앗았어요. 아무리 제가 달라고 해도 그녀는 끝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돈이 아니라 자기 거라는 듯이 가슴팍에 꼭 끌어안더군요. 그 자세는 무례하다기보다 절박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인데 왜 딸이 이렇게까지 막는 걸까요? 딸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속마음을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 있었죠. 제가 이유를 묻자 딸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나를 믿어.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믿어달라면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건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었죠. 손주 민호가 멀찍이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애는 눈치가 빠른 편이라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흐르는 이상한 공기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제 주변을 자꾸 서성이며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죠.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요? 뭔가 있어요? 제가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딸은 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갈 핑계를 대면 동행하겠다며 따라붙었고 누구와 통화만 해도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죠. 딸이 왜 이렇게까지 날 감시할까? 그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딸이 숨기듯 적어둔 얇은 메모지 한 장이 식탁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메모에는 짧고 강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일 남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진실을 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딸이 왜 제 돈을 막는 걸까? 왜 날짜를 세는 걸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약속 없지? 그냥 집에 계세요. 딸이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지켜준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딸의 행동에는 분명 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 느꼈죠. 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소파 밑에 검은 파일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딸이 중요 서류를 넣어두던 파일이었죠. 손을 떨며 파일을 열어보자 안에는 날짜가 잔뜩 적힌 일정표가 담겨 있었어요. 그 일정표에는 빨간 펜으로 원이 3번이나 둘러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30일 남음과 같은 날이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해 결과, 심해, 의료, 재산? 아무리 생각해도 딸과 연관될 단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모 하단에는 손으로 쓴 듯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무너진다. 절대 말하지 말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너지다니요. 저를 지키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돈은 막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학교를 일찍 마친 민호가 들어왔더군요. 그 아이는 제 손에 든 파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파일. 엄마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말끝을 흐리며 제 옆에 앉았고 조용히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젯밤에 울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딸이 울 정도면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겠죠. 그녀의 행동들은 모두 이상함에서 절박함으로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의 방에서 웅크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작은 움직임. 그 모습을 보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분명히 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이 의문은 더 큰 진실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며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그 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봉투를 주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 안에 동정심이 비쳐 있었어요. 무언가 오래 감춰져 있던 사실을 꺼내야만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데도 불안한 예감 때문에 이상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2장이 담겨 있었어요. 그 첫 장의 상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연. 제 딸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단어가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정밀 검사 기록.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최근 몇 달간 계속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죠. 혹시라도 어머님이 충격받을까 걱정해서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유, 돈을 막고 외출을 막고 저를 계속 지켜보던 이유가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의학 용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중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증상 진행 가능성 높음, 치료 일정 조정 필요. 저는 턱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제 표정을 잠시 지켜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은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통장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이라고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물렸습니다. 딸은 제 돈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자신의 병을 들키지 않으려고 돈 사용을 막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꼭 모았습니다. 생각이 갈수록 마음속이 뒤엉켜 갔어요. 딸이 울었던 이유, 파일에 적힌 심의 결과, 그리고 30일 남음이라는 문장까지 모두 하나의 진실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떴습니다. 지연.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저는 차마 진실을 바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삼키며 묻는 척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병원 갔다 왔니?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아이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단지 제 돈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곧 저희 모두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제가 먼저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엄마 그 병원은 왜 갔어요? 저를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고 저를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딸의 눈동자 안에는 저를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마치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저를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딸의 바로 앞에 저를 앉아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 아픈 거니? 그 말이 끝나자 딸은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표정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몸살 같은 거예요. 그 거짓말은 너무 얇아서 단숨에 찢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딸은 그제야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떨려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던 딸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까 봐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딸은 제게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꽉 쥐며 말했어요. 엄마, 돈 내가 안 쓴 이유는 내가 아파도 그건 엄마 인생이니까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건데 내가 그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무너졌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으려는 순간 옆방 문이 살짝 열리며 민호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대화를 모두 들은 듯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다가와 엄마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할머니한테 숨기지 마요. 딸은 그대로 무너져 민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흐느낌이 방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딸의 병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의 가방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떨어진 화면을 본 순간 저와 민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 심의센터 담당자. 딸은 핸드폰을 급히 가방 속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딸이 숨기고 있던 건 병원 기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절망이 숨어 있었죠. 딸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곧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통장을 막은 이유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다는 것을. 집을 잃는다고? 제가 그렇게 묻자 딸은 더는 숨길 기력이 없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등을 떨며 만지작거리던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모두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심의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이 잘못 심사된 게 발견됐다고요.
저를, 이 집이 부당대출 목록에 올라갔어요. 저를, 다시 조사하면 저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왜? 딸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이 아빠에게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서류를 주고 갔대요. 그게 사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요즘 다시 나타났어요. 취미센터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데 엄마 통장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제 돈을 막은 이유가 자신의 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까 두려워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단서가 되니까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딸의 행동들이 그제야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감시한 것도, 돈을 막은 것도, 외출을 막은 것도,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알아요. 저는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더군요.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같은 종이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낯선 아저씨가 집 앞에서 서성대는 걸 봤어요. 제가 아는 척하니까 엄마 찾는다며 이걸 줬어요. 딸은 놀라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야, 왜 이제 말했어? 민호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갚을 건 갚아야지 30일 남았다. 그 순간 머리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딸이 메모해둔 30일 남음은 병원의 치료 일정이 아니라 사기꾼이 남긴 협박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딸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손에 쥔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감정은 가족을 지키려는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딸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딸과 민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부터는 내가 막을 거다.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듯이 이번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때다.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자 모든 공포가 서서히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